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태극기, 자, 태극기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태극기. 자, 새 파일에, 참, 우리 아까 표제란 그린 거에 뭐 크게 그린 게 없었죠? 뭐 문자 이렇게 입력하고 몇 가지 없었죠? 그럼 이걸 이 안에 그대로 그려볼게요. 여기 그 오른쪽 하단에, 왼쪽 하단에 그렸던 거는 입력됐던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워 주시고요. 자,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색깔을 노란색으로 좀 선의 굵기를 좀 굵게 만들어서 지정을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떤 작업을 해주면 좋을까요? 직사각형으로 여기 사각형 테두리를 그려주면 되겠죠? 직사각형. 자, 직사각형 명령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요. 자, 대략적인 위치에 시작점, 첫 번째 구석점. 자, 저는 좌측 하단에 여기 있는 좌측 하단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다른 구석점은 어떻게 우리가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지정해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를 제가 시작점으로 지정을 했고요. 가로의 길이가 얼마죠? 가로의 길이가 그렇죠, 288이죠. 세로는 192. 자, 그럼 어떻게 입력해주면 되겠어요? 또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192, 288.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288. 자, 288은 x축이죠. 그러니까 288이 먼저 나와야겠죠. y는 192. 자, 288, 192 이렇게 입력해주고 엔터 쳐주면 되겠죠. 자, 288, 192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 명령을 이용해서 여기 가운데 보면 대각선과 대각선을 연결한 그 사선이 두 개가 있죠. 대각선과 대각선. 자,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자, 좌측 하단, 우측 상단 클릭. 자, 엔터를 쳐서 이제 종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선 아이콘 클릭해 볼게요. 선 아이콘 클릭하고, 자, 이번에는 저는 좌측 상단 그리고 우측 하단 클릭해서 대각선을 완성을 시켜 볼게요. 자, 이제 이 선에 우리가 지금 그린 이 선의 중간점 혹은 이 선의 교차점 되는 부분, 여기에 이 위치에 원을 그리면 되겠죠. 여기 위치에 그 중심점을, 자, 이 점을 중심점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되겠죠. 자, 크기는 96파이짜리로. 자, 먼저 원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2점이나 3점 이런 거 그릴 거 아니니까 그냥 바로 원 아이콘 클릭해도 되겠죠. 원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중심점은 이 선의 중간점 혹은 교차점. 자, 여기 지정해주면 되겠죠. 클릭. 자, 그리고 지름이 96이니까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그렇죠, 48이 되겠죠. 48 엔터. 자, 이제는 여기 원 있죠. 이 그려진 원을 좀 확대를 해볼게요. 여기에다가 이제 그 원호를 그려야 되는데, 원호는 우리가 배우지 않았죠. 원호는 안 배웠어요. 그런데 원호는 우리가 많이 쓰이지 않고, 그래서 원의 일부,
원의 일부기도 하고 해서 원을 따로 배우지 않았고, 원호는 따로 배우지 않았고요. 대신에 원의 일부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 사괴에 해당, 아니 저기 그 태극 문양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려고 하는데 어떤 명령으로 그려주면 좋을까요? 원 중에, 원의 옵션 중에. 그렇죠, 이 점이죠. 이 점. 어떻게? 여기하고, 자,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두 개를 지름으로 하는 이 점을 이렇게 그려주면,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기로 잘라주면 되겠죠. 자, 한번 이 점으로 그려볼게요. 저는 풀다운 메뉴 사용해 볼게요. 풀다운 메뉴에 그리기, 원의 이 점, 이 점을 클릭하고요. 자, 시작점, 아니 첫 번째 끝점, 두 번째 끝점이, 두 번째 끝점인데 이 첫 번째 끝점은 원과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 여기는 교차점이죠. 교차점. 교차점이 나타나죠. 자, 여기를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다음 점은 여기 있는 중간점 클릭해주고, 자, 이렇게 그려졌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리기에 원의 이 점,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원과 선이 교차하는 교차점, 자, 클릭해주고 여기에 중간점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제 자르기로 해야지. 자르기, 지우기가 아니라. 자, 자르기 명령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는 우리 그 기준점을, 아니 그 기준 객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두 선택. 자, 자르기 명령 클릭하고 엔터를 쳐서요, 불필요한 부분 클릭해줘도 돼요. 만약에 우리가 클릭해야 되는 부분이 아래쪽과 위쪽이었다면, 없애야 되는 부분이 아래쪽과 위쪽이었다면 여기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니까, 자, 기준 객체를 선택하는 게 좋았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교차되는 부분이 선 하나니까 그냥 전체 선택을 해서, 자, 클릭했어요. 자, 그리고 ESC키를 눌러서 이제 명령을 종료하고요. 자, 이제 태국 문양이 다 그려졌죠. 자, 그런데 물론 이 선이 있으면 우리가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좀 처음에 그릴 때는 좀 번거로워져요. 자, 그래서 얘를, 선은 이제 지울게요. 이제 태극 문양은 완성이 됐죠. 자, 이번에는 여기 안쪽에 태극 문양과 이 태극기 이 사각형 안쪽에 조그마한 사각형을 다시 하나만 그려볼게요. 조그마한 사각형. 자, 직사각형 명령 클릭하고요. 자, 건곤감리 중에 사괴 중에 하나를 먼저 그리려고 해요. 자, 임의의 지점에 한 이쯤에 지정을 하려고 해요. 자, 클릭. 자, 그리고 크기는 가로의 크기는 48 콤마 세로는 32 엔터. 자, 가로의 길이는 48. 지금 여기 사괴가 보니까 48에 32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얘를 먼저 분해를 해볼 거예요. 분해.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분해. 분해 명령 클릭하고요. 자, 좀 전에 그렸던 이 사각형 48에 32짜리 사각형 클릭하고 엔터. 자, 이제 분해가 됐으니까 각각이 선으로 존재하겠죠. 자, 각각이 선으로 존재를 해요. 자, 이제 간격 띄우기를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되는데 저는 간격 띄우기를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클릭.
자, 거리값은 8mm. 아니, 8mm 맞죠? 8mm 엔터. 자, 먼저 아래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위쪽을 클릭해 주고요. 위쪽에 있는 선을 선택해서 아래쪽을 클릭해 주고요. 자, 지금 여기에 간격이 아래선과 윗선 그리고 여기 두 개의 선 간격이 8mm가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 안쪽에 아니 이 바깥쪽에 있는 선들 간격 띄우기 해서 거리값은 8mm 엔터. 자, 그리고 클릭해서 안쪽으로 자, 이번에는 거리값을 제가 3mm를 줄 거예요. 3mm. 자, 그래서 ESC 키를 눌러야겠죠. ESC 키 눌러서 다시 간격 띄우기. 이번엔 거리값은 4mm. 4mm 엔터. 자, 안쪽에 우리 8mm 간격 띄우기 한 거 있죠. 간격 띄우기 한 그 선 선택해서 위쪽으로,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은 아래쪽으로. 자, 그러면 이제 거리값이 이렇게 맞겠죠. 아이고.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간격 띄우기는 8mm고요. 이 선과 이 선의 간격 띄우기는 8mm. 자,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의 간격 띄우기는 4mm. 이 선과 이 선의 간격 띄우기는 4mm. 자, 이렇게.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상관없는데요. 저는 왼쪽에 있는 선을 간격 띄우기 해주는데 얼마만큼? 반, 중간이니까 23mm가 되겠네요. 23mm. 자, 이렇게 선 하나만. 자, 저도 해볼게요. 간격 띄우기 거리값 24 엔터. 왼쪽에 있는 선 선택해서 오른쪽을 클릭. 자, 그리고 이제 끝났으니까 ESC 키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사괴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는 게 아니죠. 얘가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어요. 몇 도만큼? 56도만큼 기울어져 있죠. 56도만큼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 회전이라는 명령을 사용할 거예요. 회전. 자, 그런데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배웠던 이 각도라고 하는 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이게 바로 플러스 방향, 양의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자, 그러면 이 회전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사괴 있죠. 사괴를 회전을 시킬 건데 지정된 각도만큼 각 객체 회전, 이동 및 복사를 해야 되는데, 자, 얘는 이동을 해야 될까요? 복사를 해야 될까요?
회전 이동을 해야 될까요? 회전 복사를 해야 될까요? 회전 이동을 하면 되겠죠. 어차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긴 애가 지금 필요한 게 아니니까 원본 객체가 이동을 하면 되겠죠. 회전을 해서.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객체 선택하는 건, 회전 객체를 선택하는 거는 알겠는데, 회전 기준점은, 자, 선이 이렇게 있어요. 아니, 선이 이렇게 있어요. 선이 있는데, 자, 이 선의 회전 기준점을 내가 여기 이 오른쪽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회전, 자, 여기가 반시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반시계 방향인가요? 자, 저만 반시계군요. 자,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지, 혹은 중간을 잡고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할 건지,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회전을 할 건지, 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같이 한번 해보죠. 그럼 자, 근데 여기서는 우리 복사 명령이 없어서 그냥 복사 명령은 패스할게요. 자, 회전 명령, 회전 아이콘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 회전 아이콘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요 회전 우리 많이 써야 돼요. 회전. 자, 회전 명령 클릭하고요. 자, 회전 명령 클릭하고, 자,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죠.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자, 선택에도, 우리 객체를 선택할 때도 참 저희 마음은 급한데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건 많네요. 자, 얘는 특별한 명령은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에요. 객체를 선택하는 방법.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클릭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클릭하는 방법이 있었죠. 클릭하는 방법. 자, 그리고 클릭했던 거, 클릭하면 얘가 점으로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었죠. 자, 그래서 해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요?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해주면 선택이 해제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크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크로스와 두 번째 윈도우가 있어요. 자, 이 크로스는 자, 객체를 선택할 때 여러 개의 객체, 지금 우리 그린 사괴 있죠? 사괴가 선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있네요. 선이 9개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선택하려면 선을 9번을 클릭을 한다면 9번을 클릭해야 돼요. 그런데 박스, 공통적으로 크로스나 윈도우도 다 박스를 지정해요. 박스를 지정하면 2번만 클릭해주면 돼요. 2번만 클릭해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크로스와 윈도우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제가 이거는 선택을 하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회전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이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하죠. 제가 이제 얘네들을 선택하려면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회전 명령 선택하고요. 자, 먼저 크로스부터. 크로스.
자, 우측에서 좌측이에요. 우측에서 좌측.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 자, 우측 클릭해주고 좌측으로 이제 가죠. 자, 보세요. 파란색의 점선이죠. 파란색의 점선이죠. 파란색의 점선이에요. 자, 파란색의 점선이고, 아니, 파란색이래. 초록색의 점선이고, 초록색의 점선이고요. 제가 한 이 반만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반만. 자, 초록색의 점선이고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객체의 일부라고 했죠. 자, 제가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선택이 되는 게 어떤 거 선택이 되냐면, 자, 2선 선택이 됐고요. 2선 선택, 2선. 자,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선택이 됐어요. 선택이 안 된 거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3개. 자, 제가 지금 어디를 클릭했냐면 여기를 클릭했고요. 자, 두 번째로 여기를 클릭했어요. 이렇게 왔더니, 자, 이렇게 왔더니 6개가 선택이 됐어요. 6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 명령 선택하고요. 자, 여기를 선택하죠. 여기 클릭하죠. 그리고 여기 반 정도만, 여기 이 객체 반. 자, 여기 클릭했더니 선택된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선택이 됐죠. 자, ESC 키 눌러서 다시 한번 취소를 하고, 이번에는 회전 명령을 주고 똑같은 크기로 그리는데,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여기에서부터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고요. 파란색이죠. 자, 그리고 실선이에요. 자, 그리고 얘는 아까 객체의 전체라고 했었죠. 객체 전체. 여기를 이제 클릭했더니 선택이 된 게, 자, 선택이 된 게, 자, 여기 요거 3개만 선택이 됐어요. 자,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잠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을 하는데, 자, 오른쪽에서 왼쪽 이 파란색, 초록색의 점선이 나올 때는 크로스라고 했죠. 자, 객체 일부라고 했어요. 객체 일부. 자,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사각형 박스 안에 객체 일부가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선택이 된다는 의미예요.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으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제가 지정을 할 때, 자, 이렇게 지정할 때 이 세로선 3개 일부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 가로선 3개는 전체가 3개가 다 들어가죠. 그래서 6개가 선택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반대로 여기 이렇게 클릭을 하죠. 그러면 여기 이 윈도우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안에 전체가 다 들어와야만 선택이 돼요. 전체가 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택이 되는 거는 가로선 3개만 선택이 돼요. 자,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다 선택해야 되니까 그냥 여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클릭.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하는 거. 자, 회전 명령 선택하고요. 회전 명령 선택하고, 그리고 클릭. 그리고 여기도 위쪽 부분 클릭 해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되겠죠? 박스 안에 들어오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키를 누르는 거예요. 객체가 다 선택이 됐으니까 엔터. 자, 여기는 일단 여기 그 가운데 지점을 기준점을 잡아 볼게요. 가운데 지점 클릭해주고 회전 각도, 자, 56 엔터.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회전 명령 클릭하시고요. 자, 회전 명령 클릭하시고요. 자, 여기는 드래그 하는 거 아니에요. 박스를 지정하듯이 클릭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첫 번째 클릭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두 번째 클릭을 해주면,
자, 박스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드래그 하는 게 아니고요. 자, 클릭, 여기 클릭. 자, 이제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엔터. 자, 선택이 됐으면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기준점, 회전의 기준점이겠죠. 회전의 기준점은 여기 가운데에 있는 선을 선택을 해줄게요. 네, 클릭. 자, 그리고 회전 각도는 56, 엔터. 자, 회전이 잘 되나요? 자, 계속 해볼까요? 이제 이 사궤를 여기에다가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하냐면, 자, 이 원호의 끝점 있죠. 이제 얘는 끊어졌으니까, 원이었지만 끊어졌으니까 원호가 됐죠. 원호의 끝점은, 원호는 끝점이 있어요. 원이 아니기 때문에 끝점이 있어요. 이 원호의 끝점을 여기에다가 맞추는 거예요. 이 선을, 이 밑에 있는 선을 여기에다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 아, 이동.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죠. 이동 명령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동 명령. 자, 이동 명령은 복사가 아니고요. 이동. 자, 이동 클릭해 볼게요. 자, 이동 클릭하고요. 객체 중에 밑에 있는 이 선, 선택을 해주고, 자, 이 선을 여기에다가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자, 객체 선택했으니까 엔터를 쳐야죠. 근데 왜 얘는 다 안 갖다 놓죠? 얘가 지금 이 사궤는 여기서 24mm만큼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자, 이 선만 먼저 여기다 갖다 놓고, 자, 선 선택하고 엔터 쳤죠. 이제 가운데점, 끝점을, 여기 중간점을 클릭을 해주고요. 중간점이든 끝점이라고 나타나는 거는 이 가운데 선의 끝점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끝점이든 중간점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교차점이든 혹은 이 원호의 끝점이든, 자, 여기에다가 클릭해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원호의 끝점이 여기 있죠. 이 원호의 끝점, 이 선을, 지금 보이는 이 선의 중간점을 이 원호의 끝점에 갖다 놓을 거예요. 자, 그럼 참, 제가 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꼭 이동이라는 명령 안 써도 이 그리드, 자, 그리드를 이렇게 클릭해주면 여기를 클릭해서 이렇게도 갖다 놓을 수는 있어요. 그리드를 이용해서. 근데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명령을 이용하세요. 자, 이동이라는 명령 클릭하고요. 객체를 선택하고, 자, 이 밑에 있는 객체죠. 엔터. 기준점은 어디? 여기 가운데 있는 점. 가운데 지금 끝점이 나오든 혹은 중간점이 나오든 상관없고요. 끝점 클릭해서 여기에 있는 끝점, 이 부분의 끝점. 여긴 또 교차점으로 나오네요. 교차점으로 나와도 상관없고요. 자, 클릭. 자, 이제 여기 달라붙었죠. 이제 여기서 제가 여기를 그 위치를 시킨 이유가, 여기에서부터 24mm만큼, 자, 24mm만큼 수직 방향으로 얘가 간격 띄우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 이 표제란 이렇게 그릴 때 선 가운데 이거 그 세로선 이런 것들 복사 명령으로 10엔터, 20엔터, 30엔터, 그리고 그 15엔터, 25엔터, 자, 이렇게 입력했었죠. 자, 여기서 이 선을 가지고 간격 띄우기, 일단은 먼저 간격 띄우기를 해보죠. 간격 띄우기, 거리값 24 엔터. 자, 그리고 이 선을 간격을 띄울 거예요. 간격 띄우기 하는 거하고, 자, 이렇게 간격이, 원래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ESC 누르고 복사 명령 클릭하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자, 얘도,
저 직교 모드를 먼저 켜고요. 직교 모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직교 모드 켜고 객체 선택해서 엔터. 자,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수직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든 수평 방향이 맞겠네요. 수평 방향으로 놓고 24mm를 하면 얘가 틀려져요. 자, 제가 좀 그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이 선은, 노란색으로 보이는 선은 간격 띄우기 23mm 한 거고, 자, 여기는 이동으로, 아니 복사로 복사 23mm 한 거예요. 치수를 우리가 입력을 해봐도, 치수를 입력해봐도, 자, 여기와 여기의 거리값이 23mm고요. 자, 그리고 여기와 여기에 거리값이 23mm예요. 자, 뭔가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경사진선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간격 띄우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은 간격 띄우기나 복사나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수직 그 경사진선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선을 그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간격 띄우기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복사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 복사는 아니에요. 자, 간격 띄우기 이제 했죠? 자, 간격 띄우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간격 띄우기 거리값 24 엔터. 자, 클릭해서 이쪽으로. 자, 이렇게 그려졌죠? 그럼 이제 이동으로. 자, 이럴 때 요 놈을 우리가 쓰기가 편하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여기를 얘네들을 다 선택을 해서 여기다 붙여넣기 할 거예요.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선택을 할 때, 자, 이동이죠. 이동 선택하고 제가 뭐 이렇게 좀 크게 작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다 보니까 클릭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뭐 원이든 얘네들이 다 지금 선택이 돼요. 다 이렇게 선택이 되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자, 복사 명령을 이동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왼쪽 먼저 클릭하고요. 오른쪽을 클릭하면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선, 지금 보이는 이 선 있죠? 선 지금 여기 전체가 다 들어오나요? 이 박스 안에 다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이 선 다 들어오나요? 안 들어와요. 이 선, 이 원호, 원호 다 들어오는 거 없죠? 지금 여기 이 사각형 박스 안에 다 들어오는 건 얘밖에 없어요. 얘네들. 자, 이렇게 우리가, 물론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건 크로스예요. 아까 봤던 크로스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져 있을 때는 이렇게 제가 클릭을 해도 얘만 선택이 돼요. 이렇게 적절하게 윈도우를 사용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선택이 돼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작업하려면 윈도우나 크로스를 적절히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선택이 다 됐죠? 이제 엔터. 이번에는 여기 끝점, 위쪽의 끝점을 클릭해서 여기에 끝점과 맞춰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동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윈도우든 크로스든 얘네만 선택을 해서 엔터. 자, 그리고 여기 끝점 클릭해주고 여기에 있는 끝점 클릭해주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그렸던 저 간격 띄우기를 위해서 그렸던 이 선은 지워도 상관없어요.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되겠죠? 자, 이제 하나가 그려졌으니까 다른 것들도 이제 또 사각형 그리고 또 회전을 시켜서 여기에 이렇게 또 맞추고, 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한테는 수정 편집 명령 중에 아주 강력한 대칭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대칭.
자, 대칭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자, 대칭은 말 그대로, 자,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보신 적 있나요?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중간을 이렇게 쭉 나눠 보면 왼쪽과 오른쪽이 정확히 대칭인 사람이 없죠. 저도 여기 왼쪽 눈이 좀 작아요. 자, 예전에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데칼코만이라고 하는 미술 기법이 있었어요. 한쪽에다가 물감 같은 거 여러 색깔의 물감 풀어놓고 도화지를 이렇게 딱 접어서 다시 펼치면, 그러면 형형색색에 이렇게 대칭이 되는, 자, 그런 미술 기법도 있었죠. 자, 어쨌든 대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준선, 대칭 기준선, 자, 대칭 기준선을 기준해서, 자, 대칭 복사, 그냥 복사가 아니라 대칭 복사예요. 대칭 복사. 자, 그냥 복사를 하면, 요 놈을 그냥 복사를 하면 요 방향대로 그렇게 그냥 복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대칭선을 기준해서 대칭 복사를 하면 얘는, 자, 이렇게 복사가 되겠죠. 대칭 복사. 자, 대칭 복사 혹은 대칭 이동도 가능해요. 이동. 대칭선 기준선을 기준해서, 자, 먼저 객체 선택, 이 객체도 대칭 객체겠죠. 대칭시킬 객체. 자, 그리고 나서 기준선의 대칭 기준선의 첫 번째 점 지정. 첫 번째 점. 자, 그리고 두 번째 점.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을 차례로 지정을 해줘요. 자, 그리고 얘는 원본 객체 삭제 여부. 자, n이 기본값이에요. n 아니요. 그러면, 자, 얘는 원본 객체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n이 아니오라고 하는 n이 기본값인데, 그래서 엔터를 그냥 치면 원본 객체도 살아있고 대칭 복사된 객체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대칭 복사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y라고 입력을 하면, y, yes,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yes. 그렇게 하면 대칭 이동이 되겠죠. 대칭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대칭 기준을 할 만한 선이 없죠. 대칭 기준을 할 만한 선이 없어요. 그럼 선을 하나 한번 그려볼게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자, 선 아이콘을 클릭하고 이 사각형, 자, 우리 태극기의 중간의 사각형, 이 사각형의 중간점과 중간점 클릭해 볼게요. 선 하나만. 자, 그래서 저는 좌우 대칭을 시킬 거예요. 좌우 대칭. 자,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대칭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위에서 세 번째. 자, 지우기, 그리고 복사, 대칭.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하고요. 자, 객체 선택이라고 나오죠. 객체 선택할 때도 여기서도 윈도우로 크로스로 잡아줘도 되지만, 크로스로 잡으려면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차라리 윈도우로 잡으면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이렇게 확 해도,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확 해도 여기에 들어오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근데 크로스로 잡으려면 좀 이렇게 좀 신경을 써야죠. 크로스로 잡든 윈도우로 잡든 크게 상관없죠. 아니면 클릭을 하든. 자, 선택이 다 됐죠. 선택이 다 됐으면 어떻게?
엔터키를 눌러야죠. 선택이 다 됐으니까 무조건 얘가 선택이 다 됐다.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칭선의 첫 번째 점, 첫 번째 점 위아래 이 순서는 상관없고요. 자, 두 점만 선택을 해주면 돼요. 클릭. 자, 그리고 클릭.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자, 잠시만요. 다시. 자, 첫 번째 점 클릭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점 클릭하라고 하죠. 두 번째 점 밑에 부분 클릭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원본 객체를 지우시겠습니까? 물어봐요. 여기서 n이 기본값이죠. 그냥 엔터를 치면 n 아니오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y라고 입력하면 원본 객체가 삭제가 되면서 여기에만 나타나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둘 다 필요하죠. 그러면 그냥 엔터를 쳐주면 되겠죠. 안 지우겠다라는 n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좌우 대칭 했으니까 이번엔 상하 대칭 한번 해볼게요. 상하 대칭. 상하 대칭을 하는데, 자, 먼저 대칭 아이콘 클릭하고요. 대칭 아이콘 클릭하고, 자, 여기서는 진짜로 크로스보다는 윈도우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진짜로 윈도우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지정할 때도 여기 끝부분이 달랑말랑하죠. 눈에서 봤을 때는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좀 확대를 하세요. 확대를 하세요. 자, 확대를 해서, 자, 클릭 이렇게 해주면 전체가 다 들어오죠. 그런데 얘는 진짜로 두 개를 한꺼번에 선택할 때 내가 이거 크로스로 사용해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얘를 크로스로 먼저 선택을 해주고 얘도 크로스로 이렇게 잘 선택해주고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윈도우로 선택해주면 자, 얘는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해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여기 파란 박스 안에 다 들어오는 거는 이 4개밖에 없죠. 자, 선택이 다 됐고요. 선택을 하고 선택이 다 됐으니까 엔터. 우리 뭐 한 가지 빠졌네요. 선이 없죠, 선이. 자, 그런데 대칭선이, 그러니까 좌우로, 아니 그 위아래로 대칭할 수 있는 대칭선이 없어요. 선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그 수직선 있죠. 수직선의 중간점을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중간점을 잡을 수 있죠. 클릭하고요. 자, 그리고 대칭선의 두 번째 점도 여기에 있는 수직선의 중간점을 잡을 수가 있죠. 클릭. 그리고 원본 객체 지우시겠습니까? 아니요. 엔터. 자, 이 선 제가 중간에 이 수직선 하나 그린 거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린 거고, 얘도 필요 없는 애예요. 얘도. 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만 있어도 돼요. 얘만 있어도. 자, 대칭. 자, 그리고 객체 선택해주고 엔터. 자, 그리고 여기 중간점과 중간점 선택해주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대칭. 자, 객체 선택해주고, 자, 객체 선택해주고, 자, 가운데 중간점과 중간점 클릭해서 엔터 쳐주고, 이렇게 되면 대칭 명령이 끝나요. 자, 꼭 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우리가 편의상 대칭의 그 대칭선의 첫 번째 점, 대칭선의 두 번째 점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대칭선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점이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선이 있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우리가 중간점들을 찍어주면 되죠. 그래서 반드시 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얘네들 다 그렸네요. 나머지 선, 자, 이 건곤감리 중에 나머지 선들은 정리해서, 자, 지울 거 지우고 자르기. 자, 잘라주면 여기 3개는 완성이 됐고요. 4개짜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4개짜리. 자, 4개짜리는 간격 띄우기에서 먼저 2mm씩, 왜 가운데 있죠? 2mm, 2mm. 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 잘라내기 해주면 되겠죠. 자르기로 먼저 잘라주고요.
자, 가운데 부분이 얘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잘라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아예 지워주고요. 자,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그 건곤, 감리, 자, 이 부분은 한번 완성을 해보세요.